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패스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는 HTML 문서나 XML 문서를 탐색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일종의 쿼리 언어입니다. 엑스패스는 HTML 문서나 XML 문서의 요소와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정의해주고요. 우리는 이 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HTML 문서나 XML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HTML, XML 문서를 읽어들여갖고 계층적인 돔 트리 구조의 문서로 변환하는 파싱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파싱 과정을 거친 돔 트리 구조의 문서로부터 노드셋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드셋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추출을 하게 되죠. 파싱된 HTML, XML 문서로부터 노드셋을 추출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엑스패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패스는 노드, 즉 요소와 그 노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패스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통해서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그러한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통해서 특정 노드셋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엑스패스 엑시스나 엑스패스 프레디킷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좀 정교한 방식으로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해서 노드셋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위해 간단한 웹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웹페이지는 왼쪽에 있는 HTML 코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HTML 코드와 웹페이지의 컨텐츠 간의 관계를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웹페이지의 웹브라우저의 탭에 있는 이 글씨는 HTML 코드상의 타이틀 태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실질적인 콘텐츠는 이 바디 태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바디 태그 내에 크게 네 가지 태그가 보입니다. h1 태그가 있고 두 개의 div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습니다. h1 태그는 헤드라인 태그로서 오른쪽의 웹페이지상의 가장 상단에는 헤드라인이 지금 나타나 있고요. 두 개의 div 태그에는 영화 정보와 영화 배우 이름과 영화 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div 태그는 오른쪽의 웹페이지상에 보시면은 상단에는 하나의 영화와 또 중간에는 또 하나의 영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p 태그는 웹페이지상 하단에 있는 소스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는 a 태그가 같이 사용이 되어 있어 갖고 소스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div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영화 제목도 역시 하이퍼링크 태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a 태그 내에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화 제목 포레스트 검프를 누르게 되면은 IMDb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영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HTML 태그 구조는 계층적 트리 구조로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는 트리 구조를 바탕으로 문서를 탐색을 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트리상에서의 노드가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HTML 문서나 XML 문서를 파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돔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돔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은 내부적으로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우선 데이터가 포함된 노드셋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노드 간의 어떤 상대적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목표로 하는 노드셋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택된 노드셋으로부터 내부에 포함된 실제 콘텐츠를 추출합니다. 추출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 추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태그 밑에 있는 텍스트 같이 그 값을 우리가 바로 추출하기 위한 그런 함수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 div 태그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성에 있는 값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야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성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R을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로부터 노드셋을 추출하고 실제 데이터도 함께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환경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웹페이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HTML 코드를 이렇게 문자 벡터로 만들고요. 그것을 html.string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변수를 writeLine 함수를 이용해서 moviequotes.html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팬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open file in os 함수로 한번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웹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웹페이지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 볼 건데요. 엑스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HTML, XML 문서를 파싱을 해서 DOM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엑스패스는 DOM 표현 형식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드셋을 추출하기 전에는 먼저 파싱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싱을 한 다음에 파싱된 결과를 보시면은 HTML 인터널 다큐먼트 클래스의 객체로 정상적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DOM 트리 구조의 객체로 파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엑스패스를 바탕으로 필요한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추출하고 싶은 것은 3개의 영화 대사입니다. 3개의 영화 대사가 이탈릭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영화 대사에 대응되는 HTML 코드는 I 태그입니다. 그래서 3개의 I 태그에 지금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TML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이 노드의 트리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3개의 I 태그는 가장 하단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I 태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 I 태그가 어떤 경로상에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엑스패스에서는 이 특정 찾고자 하는 노드에 이르는 경로를 슬래시 기호를 이용을 해서 계층적 순서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I 태그를 찾기 위한 경로를 위에 루트 노트부터 보시면은 HTML 노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바디 노드를 거쳐서 div 노드를 거쳐갖고 p 태그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I 태그, I 노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엑스패스의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파일 시스템에서 폴더 구조를 경로로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폴더들이 다른 폴더 내부에 중첩돼서 계층적 순서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드들이 다른 노드 내부에 포함되는 중첩된 구조로 노드 계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엑스패스의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셋이 추출이 되는 거죠. 일단 엑스패스를 설정하고 나면은 그 엑스패스를 통해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ML 패키지에 xpath s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된 엑스패스에 대응되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인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인수에는 파싱된 문서를 지정을 하고요. 지금 파싱된 문서는 quotes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path 인수에다가 우리가 생성한 경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패스 아까 보시면은 HTML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바디 노드를 거쳐서 div 노드를 거쳐갖고 p 노드를 거쳐서 i 노드에 이르게 되면은 i 노드셋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3개의 노드셋이 추출이 되죠. 그 이탈릭치로 표현되어 있는 3개의 영화 대사를 품고 있는 노드셋이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까지 일련의 노드 집합들을 슬래시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경로는 항상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연속된 노드들로 최종 목표 노드까지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 대신에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엑스패스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 경로는 노드 간의 점프를 허용을 합니다. 절대 경로상에 포함된 노드를 모두 열거하지 않고 생략이 가능한 노드가 있으면은 슬래시 기호를 2개를 이용을 해서 경로상에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슬래시 기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노드 트리 상에 어느 위치에 있건 관계없이 지정된 노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절대 경로를 보시면은 HTML에서 body, div, p, i까지 이르는 경로를 다 일일이 따라갔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모든 노드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dy 노드만 우리가 알고 있고 body 노드 밑에 p 노드에서 i 노드를 찾아도 우리가 원하는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TML이나 div 같은 노드는 굳이 경로상에 포함을 안 시켜도 우리가 이 i 노드를 식별을 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똑같은 작업을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HTML을 건너뛰고요. body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건너뛰고 p 노드로 가서 그 밑에 있는 i 노드를 추출을 해도 아까랑 똑같은 이런 3개의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상 어디선 간에 바디 노드를 먼저 찾습니다. 이 슬래시 2개가 있으면은 루트 노드부터 시작할 필요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상 어디선 간에 바디 노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선 간에 바디 노드 밑에서 p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i 노드를 찾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더 단순화시키면요. 사실은 저 바디 노드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상에서 p 노드를 찾고 그 밑에 있는 i 노드를 찾으면은 아까와 똑같은 노드셋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디든 상관없이 p 노드를 찾으면요. p 노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i 노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이 됩니다. 어떤 노드든 간에 그 규칙에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p 노드를 찾고 그 밑에 i 노드를 찾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 경로는 무한정 건너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로 i 노드를 이렇게 찾겠다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 노드를 바로 찾으면은 i 노드는 지금 요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이 오른쪽 끝에도 i 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i 노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2개의 i 노드까지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원하는 게 아니죠. 밑에 2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p 노드 밑에 있는 i 노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p 노드가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다른 3가지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노드셋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목표라는 노드셋을 추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경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상대 경로를 쓸 수도 있고 더 간단한 상대 경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절대 경로를 사용한 거하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상대 경로를 사용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2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왜 첫 번째 이 절대 경로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탐색의 효율성, 즉 쿼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팅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상대 경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엑스패스 에스플라이 함수가 문서 전체를 탐색해서 노드 트리 내에서 어느 정도의 폭이나 깊이로 노드를 점프해야 할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경로는 비교적 컴퓨팅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쿼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가 뭐 작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굉장히 대규모의 HTML 페이지에서 이러한 추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컴퓨터 효율성이 간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노드 위치를 찾는데 좀 더 빨리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죠. 엑스패스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용한 기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기호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테리스크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와일드카드 기호는 임의 노드를 대체할 때 유용합니다. 노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도 와일드카드처럼 임의 노드를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노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엑스패스를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div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p노드를 거쳐갖고 i노드로 이르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div 노드하고 i노드 사이에는 어떤 노드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p노드를 임의의 노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pass s apply에서 파싱된 객체를 적어주고요. xpass로 div로부터 시작해서 p를 거쳐갖고 i노드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도 우리가 3개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p노드를 임의의 노드를 표시하는 와일드카드로 대체해도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 에스테리스크 대신에 노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3개의 i노드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기호하고 점점 이 기호도 좀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점 하나를 쓰게 되면은 현재 노드를 나타내고요. 점 2개를 쓰게 되면은 현재 노드 한 단계 위에 부모 노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더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헤드 노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 HTML 노드 밑에 헤드를 찾으면 되죠. 근데 점점 기호죠. 부모 노드 나타내는 점점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일부러 찾아본다 그러면은 타이틀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부모 노드를 찾아도 우리가 원하는 헤드 노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엑스패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 노드의 부모 노드를 찾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헤드 노드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또 쓸 수 있는 기호가 이 수직바, 이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경로를 한꺼번에 적용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이 파이프 기호로 연결된 엑스패스들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결과는 한 번에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틀 노드하고 H1 노드를 동시에 좀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이틀 노드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H1 노드를 추출해서 그걸 한꺼번에 반환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적용하고자 하는 엑스패스를 벡터로 저장한 다음에 이 벡터를 xpass apply 함수에 인수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변수에다가 저 2개의 엑스패스를 이렇게 벡터로 저장한 다음에요. 그 벡터를 xpass apply 함수에 인수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앞에와 똑같은 2개의 추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엑스패스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개념을 살펴보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노드셋을 추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